안녕하세요. 오늘은 106회 큰 집안의 쥐떼가라는 갑자의 물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주에 보면은 일주론이라는 어떤 책도 있고 육식갑자론이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물론 이것이 일주에 있으면 뭐 일주가 되겠고 연주에 있으면 연주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갑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딱 일주론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갑자가 연주에 있으면 연주죠, 연주. 갑자 연주. 월주에 있으면 갑자 월주. 일주에 있으면 갑자 일주. 시주에 있으면 시주, 갑자 시주 이렇게 되는데 이 중요한 거는 육식갑자 우리가 보통 육식갑자 60개의 간과 지가 모여있는 기둥이 60개 있는데 그거를 가능하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 공부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산수 공부할 때 구구단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구단을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구구단을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그 불편함은 이를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육식갑자는 사주의 구구단입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를 이렇게 쉽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쉽게 하려고 그러면은 육식갑자를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다른 일 하면서 이 공부를 이제 시작해서 13년이 지나서야 육식갑자를 쉽게 연상기억법으로 쉽게 외우는 그런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저기서 강의 듣다 보면은 육식갑자를 꼭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에다 열심히 써가지고 외우면은 한 며칠 외워서 어떻게 해요? 그 며칠간은 또 제가 그 나름대로 외워쳐요. 그런데 또 뭐 일하다 바쁘면은 잠시 책을 놓다 보면은 또 다시 또 잊어먹습니다. 네, 그랬는데 13년이 지나서 우연하게 어느 날 제가 인테리어 건축 일을 좀 했었는데 성수동에서 이제 매장을 꾸미다가 제가 급한 어떤 재료가 좀 모자라서 울주로에 가면 그 인테리어 소재가 재료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그때 한 2시쯤 된 것 같아요. 지하철이 탄산하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아가씨가 미니스커트 입었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졸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도 심리가 바로 반대편에 앉아있어서 이제 그 졸고 있는 모습을 봤죠. 무슨 심리인지 아시죠? 근데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눈도 피곤하지만 실제로 뭐 더 이상 다른 게 볼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참 눈을 어디 돌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 선반을 봤는데 거기에 신문지 한 장 있더라고요. 반대편에 그 아가씨 졸고 있는 아가씨 우리 그 선반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펼쳐봤는데 거기에 광고가 나온 거예요. 광고. 1시간 안에 육식갑자를 외울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 제가 그걸 꼭 해보고 싶었던 그 공부여서 을지로를 가다 말고 신당동에서 내려서 다시 타고 하왕신까지 내려와가지고 학원을 갔습니다. 그때. 네, 그때 가서 그게 제가 배운 게 연상기억법으로 육식갑자를 외우는 걸로 돼요. 제가 간절했기 때문에 그거를 강의 듣는 순간 정말 1시간 반인가 그 사이에 설명한 게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원장님을 제가 뚫어지게 찾아왔는데 그거를 강의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수강생에서 눈을 계속 마주치고 계속 내 표정 따라 이렇게 따라오는 눈길이 있어요. 그거를 그 나중에 끝나서 원장님이 한번 잠깐 보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 그것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쳐다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궁금해서 자기가 여쭤보려고 잠깐 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연 얘기했더니 이제 고맙다고, 저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1층에 내려가니까 조금만 추울 뻔했었는데 그 음료수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왔는데 저는 그때 공개 강의 듣고 정말 이렇게 간절해야지 뭔가 내 것이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육식갑자는 그 사주학의 기본 중에 기본 재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주 구구단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얻으시면 좋고, 또한 이 재료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이 알고 있어야지 내가 뭔가 명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식자재라고 치면 식자재를 제대로 다 파악하고 있어야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 역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사주를 공부하면서 육식갑자는 너무 꼭 필요한 이제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일주론이라고 봐도 좋고 육식갑자론이라고 봐도 좋고 어쨌든 간에 육식갑자 요 자체를 60개를 제가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면은 물상에 조금 치중을 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공부라는 게 한참 젊었을 때 성인도 18분 동안까지는 이게 집중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18분이 지나면은 아무래도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그때부터 조금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엉덩이 들썩거리고 이렇게 뭔가 분산되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한 20분 정도에서 이제 강의를 보통 이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갑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여기 목욕이라고 쓴 건 이제 12운성에서 갑이 자를 만났을 때 목욕지라는 거예요. 자, 이 목욕지라는 건 대체적으로 우리가 목욕할 때 옷을 벗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나체도화를 나체도화. 그래서 이 목욕한다는 자체는 에너지가 조금 분산되죠. 네, 우리가 호기심 때문에 뭔가 샤워 소리만 나도 좀 분산되죠. 다른 생각 들고, 그죠? 그게 바로 이 나체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체도화. 그래서 또는 이게 지지에 인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걸 효신살, 즉 어미새를 잡아먹는 다고 그래서 효신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어머니가 인성이 나를 생해주죠. 있는 힘을 다해서 본인을 희생해서 간목을 키우기 위해서 이 자수가 희생을 하잖아요. 이게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미 잡아먹는 새라고 이제 별칭도 있는데, 즉 이렇게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모습이죠. 따라서 공부와도 관련된 일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갑자 일주에서 이 공망은 술해입니다. 자, 이 공망을 이렇게 적어놓는 이유는 자, 일주에 있을 때, 특히 일주에 있을 때 이 갑자를 기준해서 공망은 술해인데 이 술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망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망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지장간을 보면은 편인과 정인으로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 지장간에 숨어 있는 어떤 속마음 원리가 표현할 때 편인보다는 정인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정도로만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세운을 보시면 세운의 변화요. 세운의 변화를 보시면 갑년, 자년, 진년, 즉 삼합이죠. 신자진년에
요 자수를 만났을 때 갑신, 자자, 진자 이렇게 만났을 때 이때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사, 변동, 이동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를 만났을 때 자유파가 되죠. 이때는 신경쇠약이나 정신질환과 관련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년을 만나면 좌우충이 되죠. 이때는 관제교설이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충년을 만나면 이때는 자축과 터에서 합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성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흉년을 보면은 무오년이나 경오년에 안 좋다. 즉 무토와 갑이 무토를 극하고 좌우충이 되죠. 자, 경오년에는 갑경충이 되고 좌우충이 되죠. 그래서 흉년은 무오년과 경오년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물상의 치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무리의 뜬나무로 기억하시면 돼. 이 간목이 물이 흘러가는데 그 위에 떠 있는 간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부평초처럼 여기 을목이 을해 같은 경우는 부평초라고 어울리는데 여기 이런 경우는 뭐 부평초라기보다는 이 큰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떠내려가는 모습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거주지가 자주 옮겨지거나 혹은 부부의 인연이 바뀌는 등 굴곡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 일주일 때는 또 이 범선을 연상하면은 이 모양이 자 물 위에서 간목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게 범선이 같죠. 그래서 이 물 자체는 영마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흐르잖아요. 그래서 활동 무대가 넓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갑자 일주는. 그 다음 이제 겨울나무로 봤을 때, 이게 겨울이죠. 겨울나무로 봤을 때 추위를 타니까 냉병이라든가 풍질. 이 풍질이라는 건 바람 때문에 그렇죠. 목기운이니까. 그래서 자연유산, 생리불순, 산후통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큰 집안에 쥐떼가 모인 형태라는 거예요. 여기. 큰 나무 밑에 쥐떼가 모인 형태.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 언론, 행정, 정치, 어떤 연구직 이런 쪽에 적합하다는 이를 봤을 때는. 자, 여기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배우자 자리에 인성이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이 어머니하고 즉 고부 간의 갈등도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식과 인연이 약하다는 건 이 인성이 어떻게 돼요? 자식, 관인, 여자 입장에서는 식신인데 식신을 극하죠. 임극식. 그래서 자식과 인연이 또 약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색을 밝히고 정력이 강하다. 그리고 지성력이 있다. 그래서 이 지성력이라든가 이 정력이 이렇게 강하다고 나오는데 어떤 조건이 붙냐면 수가 일단 있어야 돼요. 수. 아니 참 화가 있을 때 더 강력하게 강한 정력을 가질 수 있고 지속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물론 이 갑자 일주 하나만 가지고 요 단편적으로 지금 뜯어본 건데 주위에 어떤 육식갑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영향을 또 받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사주를 우리가 분석했을 때 사주만 가지고 어떤 인생의 흐름을 논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경험에서 이렇게 조금 보면은 사주가 한 40%, 환경이 한 35%, 자기 자유의지가 한 25% 정도 작용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갑자 일주만 봤을 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주위의 환경에 어떤 육식갑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이 흐름을 내가 파악했을 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흐름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좋게 만들 수 있는 내 의지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주 분석을 하면은 사주를 알면은 내가 가는 길에서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사주는 정해년, 갑신월, 갑자월, 갑자시에 태어난 사주인데 여기에 특징이 수기운이 엄청 강하죠. 인성기운이. 물론 비겁기운도 강하고. 자, 이런 경우는 이 수기운이 너무 강하고 이 겨울 찬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 정도가 떠 있으면 요 정력을 나름대로 강하게 작용시키고 지속력이 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정화가 떠 있다는 게. 어쨌든 간에 이 큰 집안, 큰 나무 밑에 쥐새끼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역학의 어떤 교수님 사주인데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이해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60개의 갑자를 다 외운다는 자체가 좀 너무 힘들고 또 외워도 우리가 통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60갑자를 가능하면은 한 면을 이렇게 60갑자에 대해서 연상되는 걸 써놓고 또 한쪽 면은 좀 연관되는 거, 시변성도 조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살의 관계, 그 다음에 또 공망을 또 한번 이렇게 계속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장간에 있는 인자를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는 입장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건지 보통으로 작용하는 건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갑자 일주를 시작으로 해서 개해까지 순서는 뭐 제가 그냥 재미삼아서 이렇게 뽑는 걸로 해서 그때그때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60갑자에서 이 갑자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갑자로 제가 일방비용으로 정해서 이렇게 한번 강의를 지금 해봤습니다. 60갑자에서 특히 이 갑자에서 앞으로 이제 기억하실 것은 요렇게 요 글자를 보고 물 위에 뜬 나무를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다는 건 어떻게 돼요? 땅에다 뿌리를 내리면은 이제 정착되어 있는 건데 물 위에 떠 있다는 건 나무가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주지가 자주 옮긴다, 혹은 부부의 인연이 약하다. 이 부부의 인연이 약하다는 건 여기가 인성이 있다는 건 어떻게 돼요? 어머니하고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원래 이 자리에 배우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머니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연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범선을 연상을 하는 건 이 바닷물에서 요게 수잖아요. 수에서 요 간목이 이렇게 있는 요 전체 모습이 범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연상해서 무대가 엄청 넓죠. 바다. 이 범선이 떠 있는 건 보통 바다니까 5대양, 6대에서 5대양이 다 활동무대다. 그래서 활동무대가 넓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더 조금 더 많이 오랫동안 잊지 않고 이렇게 연상시켜서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게 겨울나무죠. 한참 추울 때니까. 그러니까 추위를 타고. 그래서 냉병, 풍질이에요, 풍질. 그 다음에 냉하니까 여성 자체에서는 이게 자연유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갑자만 봤을 때 그렇지만 주위에 병화라든가 혹은 뭐 사화가 떠 있으면 그런 걸 막을 수 있겠죠. 이건 뭐 좋은 관계니까. 일단 요 갑자만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리불순, 그 다음에 산후풍조심. 이제 계속해서 설명드리는데 큰 집 안에 쥐떼가 모인 형태를 보시는 거예요. 큰 나무잖아요. 큰 나무 밑에 쥐새끼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 그것이 뭐냐?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쥐떼가 모인 생. 이건 수강생.
학생, 큰 집에 있는 그 나무.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과 언론, 행정, 정치, 연구직 이런 쪽의 직업을 선택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써 있는 거는 서보다 못진 자식과 있는 약하고 색을 밝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기본이죠. 수가 어떻게 돼요? 생명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정력이 강하다, 지성력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화가 또 있어야 돼요. 조우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사주에서 조우가 좀 약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이 많고 겨울인자인데 이때는 병화가 또 있었으면 참 좋았다는 거죠. 조우로 봤을 때. 그래서 오늘은 갑자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마치고 다음 3월 2일 날 공부할 육식갑자 중에서 육식갑자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3월 2일 날 강의는 무인일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식갑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지만 이걸 조금 익혀놓으면은 옆에 어떤 육식갑자 오더라도 이렇게 연관시켜서 그걸 종합해서 보시면 그것이 바로 사주의 어떤 종합 통변, 복식 통변이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육식갑자를 한번 계획까지 공부해 보시고 그때 어떤 사주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응용을 해 보시면 통변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우편을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